새벽은 아직 어둡습니다. 창문 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어요. 김서연은 두툼한 니트 가디건을 여미고 부엌 불을 켭니다. 불빛이 켜지자 좁은 싱크대와 낡은 조리대가 드러나요. 물이 끓는 소리가 먼저 방 안을 깨웁니다. 서연은 미역을 물에 담그고 시계를 봅니다. 5시가 막 지났습니다. 오늘도 같은 시간에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냄비에서 김이 오르자 서연은 조심스럽게 불을 줄입니다. 소금은 3번에 나눠 넣어요. 간은 짜지 않게 맞춥니다. 어젯밤에 불려둔 조기는 키친타월로 물기를 닦고 팬에 올려요. 약한 불로 오래 굽는 게 비린내를 줄입니다. 손목은 조금 아프지만 동작은 일정해요. 젓가락으로 살을 눌러보고 익은 정도를 가늠합니다. 한쪽 면이 노릇해지자 뒤집어요. 기름이 튀지 않도록 뚜껑을 살짝 덮습니다. 나물 반찬은 3가지로 준비합니다. 시금치는 소금 1꼬집으로 데쳐 찬물에 헹궈요. 물기를 꼭 짠 뒤 다진 마늘과 참기름을 조금 넣습니다. 콩나물은 머리와 수염을 정성껏 다듬었어요. 끓는 물에 넣고 시간을 지키며 삶습니다. 뚜껑을 닫지 않는 게 아삭함을 지키는 비결이죠. 무나물은 가늘게 채를 써느라 손끝이 얼얼합니다. 그래도 칼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치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를 만듭니다. 거실 시계가 6시를 알립니다. 서연은 접시를 꺼내 반찬을 나눠 담아요. 그릇의 크기와 위치를 매번 같게 맞춥니다. 밥솥에서 김이 나기 시작하자 밥 냄새가 방 안으로 퍼집니다. 자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 고요합니다. 서연은 식탁 위를 닦고 수저를 한 벌씩 정갈하게 놓습니다. 오래된 식탁은 모서리가 벗겨졌지만 반들반들 윤이 납니다. 매일 닦아온 손길이 남아있어요. 현관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시어머니 박말수는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발 뒤꿈치가 바닥을 찍는 소리가 분명해요. 박말수는 거실로 나오면서 창문부터 엽니다.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커튼이 흔들리고 식탁 위 공기가 순간 식어요. 서연은 급히 조기불을 끄고 접시에 옮깁니다. 접시 가장자리에 레몬을 한 조각 올려요. 비린내를 잡기 위한 습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뭘 그렇게 분주해. 아침 준비 다 됐습니다. 그래, 냄새부터가 좀 글쎄다. 말순의 말은 항상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간단함 속에 평가는 늘 들어있어요. 서연은 대답을 줄입니다. 말을 보태면 길어지기 때문이에요. 밥을 푸고 국을 덜어 각자 그릇 앞에 놓습니다. 국물에 떠있는 미역이 반짝입니다. 오늘은 간을 평소보다 더 조심했어요. 어제는 조금 짭짤하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남편 최도윤이 방에서 나옵니다. 셔츠 단추를 채우며 신문을 집어요. 도윤은 인사 대신 목을 한번 가다듬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신문을 펴요. 신문지는 오래된 습관처럼 바스락거립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반찬 접시를 좀 더 가까이 밀어줍니다. 도윤의 눈빛은 종이 위에서 움직일 뿐 식탁 위에는 머물지 않아요. 국부터 먹어봐. 네, 어머니. 간이 싱겁네. 미역 맛이 안 살아. 말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지만 식탁 위의 공기를 자르기에 충분합니다. 서연은 미리 준비해둔 소금통을 살짝 밀어놓습니다. 그러나 말수는 소금을 집지 않아요. 대신 조기를 젓가락으로 찢습니다. 살은 잘 익었습니다. 가시도 쉽게 분리돼요. 말수는 살 한 점을 입에 넣고 곧장 내려놓습니다. 냄새가 나네. 레몬도 곁들였는데 더 조심하겠습니다. 내 친정은 이렇게 굽나 보지? 손맛이란 게 있나 몰라. 말순의 시선이 식탁에서 서연의 손등으로 이동합니다.
손등에는 작은 상처가 하나 있어요. 어제 무나무를 썰다 난 상처입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손을 내려요. 누구에게 보일 이유는 없는 상처죠. 하지만 말수는 그 작은 흔적마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합니다. 식탁 구석의 시계 초침이 정확히 움직입니다. 집안의 다른 소리는 사라진 듯 조용해요. 도윤은 신문을 넘기던 손을 잠깐 멈춥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다시 종이가 넘어가고 활자들이 그의 시선을 붙잡아요. 서연은 수저를 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뭔가를 더 데워야 하는지 혹은 새로 차려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미 해 뜨기 전부터 준비한 음식입니다. 바꿀 여지는 많지 않아요. 반찬이 10가지면 뭐하니?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오늘 손님 오시나요? 혹시 입맛이 다르시면 다른 걸 준비할까요? 손님이 와도 이걸 내놓을 거야? 체면 생각 좀 해. 말수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유리잔이 식탁에 닿는 소리가 또박또박 납니다. 서연은 물수건을 가져와 식탁 모서리를 다시 닦습니다. 닦을 때마다 결이 살아나요. 깨끗한 표면은 서연에게 작은 위로가 됩니다.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도윤의 휴대전화가 진동합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으러 거실로 갑니다. 짧은 대화 뒤에 서둘러 옷걸이에서 재킷을 집어요. 출근이 급해졌다는 말만 남깁니다. 서연은 도윤을 바라보지만 붙잡지 않습니다. 붙잡아도 달라지는 건 별로 없었죠. 현관문이 닫히자 다시 고요가 돌아옵니다. 숟가락 각도 좀 맞춰. 보는 사람 답답해. 네, 다시 맞추겠습니다. 이 집 물건 배치가 늘 어수선해. 내가 오고부터 그래. 서연은 수저 위치를 한 번 더 조정합니다. 간격을 자로 잰 듯 맞춰요. 젓가락 끝이 수저와 평행을 이루게 둡니다. 냅킨은 접힌 선을 맞추어 포개요. 이렇게 정리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집니다. 하지만 말순의 시선은 여전히 거칠어요. 작은 흠집도 크게 보이게 만드는 시선입니다. 부엌에서 김이 식자 서연은 가스레인지를 닦습니다. 튄 기름은 닦자마자 깨끗이 사라지지 않아요. 2번, 3번 문질러야 지워집니다. 부엌 창밖으로 아침빛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이 시간대의 빛은 선명하지 않지만 색이 고요합니다. 서연은 그 색을 잠깐 바라봐요. 눈을 쉬게 하는 짧은 휴식입니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을 열어봅니다. 안쪽 문짝에는 손님 초대 목록이 붙어 있어요. 날짜와 인원, 음식 목록이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빨간 줄이 그어져 있지 않아요. 초대 일정은 내일입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고 오늘의 식탁은 그 전초전 같은 성격을 띱니다. 내일은 시장 사람들과 괜히 창피당하지 않게 해. 네, 메뉴를 다시 짜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맛이면 안 돼. 알겠어? 말순의 말은 끝났지만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서연은 메모장을 펴고 재료 목록을 다시 적습니다. 표고버섯, 애호박, 우엉, 소고기 장조림용 안심. 필요한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장을 보려면 새벽보다 더 이른 시간이 좋습니다. 사람이 적고 가격도 조금 낮아요. 손목의 통증을 고려해 무거운 재료는 배달을 부르기로 마음먹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하려는데 물이 잠깐 약해집니다. 수도꼭지의 고무 패킹이 헐거워진 듯합니다. 서연은 빨래 집게 서랍에서 작은 렌치를 꺼내 조입니다. 물줄기가 다시 안정됩니다. 이런 사소한 수리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 먼저 움직인 적은 거의 없었죠. 할 줄 아는 사람이 움직이면 됩니다. 그게 늘 서연이었습니다. 식탁을 치우고 냄비를 식히며 부엌 바닥을 닦습니다. 바닥은 오래돼 얼룩이 잘 지워지지 않아요.
세제를 조금 더 풀어 솔질합니다. 얼룩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 되는 거죠. 살다 보면 완전히 지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얼룩도 그렇고 말도 그렇습니다. 거실 TV에서 아침 뉴스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지역 행사와 날씨, 간단한 사건 사고가 지나가요. 서연은 기온을 메모지에 적습니다. 내일 반찬의 보관을 생각하면 온도를 아는 게 좋습니다. 상온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지니까요. 조리 순서도 다시 적습니다. 불을 공유해야 하는 요리는 겹치지 않게 배치합니다. 말수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손을 비빕니다. 손톱 끝에 투명 매니큐어가 반짝입니다. 반짝임은 작은 권력처럼 보입니다. 손톱 끝이 항상 깨끗하면 마음도 단단해 보입니다. 말수는 늘 그런 모습을 유지해 왔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중심이라는 표시죠. 서연은 그 중심에서 늘 바깥쪽에 서 있었습니다. 중심은 적어도 자신을 대변해 줄 사람을 필요로 했으니까요.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려. 냄새배. 네, 지금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손. 상처 좀 가리고 다녀. 보기에 지저분해. 서연은 장갑을 끼고 쓰레기 봉투를 묶습니다. 묶을 때 공기가 빠져나가며 봉투가 납작해집니다. 현관문을 열자 복도에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쓰레기 분리함은 계단 아래에 있어요. 봉투를 내려놓고 손을 한번 털어요. 장갑을 벗자 손바닥에 눅진한 땀이 배어 있습니다. 장갑 속 땀은 금방 마르지 않아요. 손을 씻어 냄새를 지웁니다. 돌아오니 말수는 벽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 손님들로부터 받은 선물 상자가 쌓여 있어요. 아직 개봉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박스 표면에는 상호명이 선명합니다. 오래된 도시락통과 재활용 가능한 병들도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말수는 이렇게 물건을 보관하는데 능합니다. 남는 것을 버리지 않고 쌓아둡니다. 쌓아둔 것에는 늘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 쓰거나 누군가에게 보이거나. 서연은 앞치마를 벗고 의자 등받이에 걸어요. 허리를 한번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루 시작에 필요한 근육들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지치는 일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일은 무게를 갖습니다. 그 무게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알아요. 무게는 소리 없이 어깨에 앉아 있습니다. 서연은 어깨를 한번 돌리고 손을 털어요. 다시 냄비 뚜껑을 열어 식은 국을 용기에 나눕니다. 달력 앞에 서서 날짜에 조그맣게 점을 찍습니다. 자신만 아는 표시입니다.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죠. 점은 많아질수록 줄을 만듭니다. 줄은 습관을 보여줍니다. 습관은 사람을 지탱합니다. 서연은 그 줄을 잠깐 바라봅니다. 이제 막바지 정리를 하면 됩니다. 부엌등을 끄기 전에 환풍기를 한 번 더 돌립니다. 기름 냄새가 빠져나가면 공기가 가벼워져요. 말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돌립니다. 홈쇼핑 채널에서 조리도구를 소개해요. 화면 속 진행자는 누구나 셰프처럼 요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말수는 잠깐 멈칫하다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조리도구가 바뀐다고 맛이 바뀌는 건 아니지 라는 표정이에요. 서연은 그 표정을 봅니다. 표정은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합니다. 표정은 언제나 솔직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먼지 입자가 빗속에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움직임은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방향은 일정하고 흐름은 고요합니다. 서연은 그 움직임을 따라 눈을 둡니다. 눈동자가 부드러워져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장보기 가방을 준비합니다. 장바구니에는 주머니가 많습니다. 무게를 골고루 나누기 위한 구조입니다. 현관문 옆 신발장 아래 칸에는 운동화가 있습니다.
밑창은 많이 닳았지만 발에 맞아요. 끈을 묶고 섰을 때 자세가 안정됩니다. 서연은 장을 보고 바로 돌아올 생각입니다. 오늘은 테스트라 생각하고 한 번 더 연습하려 합니다. 내일 손님상을 위해 동선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동선이 줄면 힘이 덜 들고 실수가 줄어요. 문을 나서기 전 서연은 식탁을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수저 끝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 위로 햇빛이 얇게 닿아요. 빛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서리의 작은 흠집을 더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흠집은 오래전부터 있던 것입니다. 오늘 새로 생긴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입니다. 더 이상 덮어두기 어려운 모양새로. 문단속 잘해. 다녀오겠습니다. 괜히 늦지 마. 말순의 말은 늘 같은 자리에 멈춥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문을 닫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가방 끈을 고쳐 잡습니다. 손목에 닿는 천은 거칠지만 익숙합니다. 바깥 공기는 집 안보다 맑습니다. 아침 시장 쪽에서 채소 냄새가 불어옵니다. 트럭들이 골목에 들어오고 상인들이 박수를 내립니다. 발걸음은 일정합니다. 서연은 마음속 목록을 다시 읽습니다. 애호박 2개, 표고버섯 1봉, 우엉 2줄기, 소고기 안심 400g, 다시마와 멸치 조금. 계산은 대충 맞아떨어집니다. 조금 비싸도 신선한 걸 사야 합니다. 손님상에 올라갈 음식이니까요. 내일의 식탁은 오늘보다 단단해야 합니다. 작은 실패도 허락되지 않아요. 골목을 벗어나자 햇살이 얼굴을 따뜻하게 덮습니다. 서연은 모자를 눌러쓰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시장 입구에 소란이 가까워집니다. 목소리와 바퀴 소리, 비닐봉지 비비는 소리가 섞여 커집니다. 소리의 층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집니다. 개인의 소리가 큰 공간에서는 혼자라는 감각이 덜해져요. 그 틈에서 사람은 자기 호흡을 되찾습니다. 서연은 그 호흡으로 다음을 준비합니다. 준비의 끝에는 언제나 식탁이 있습니다. 식탁은 사람을 모읍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모욕하는 자리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식탁은 끝났습니다. 내일의 식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두 식탁 사이의 시간은 길지 않아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서연은 작은 결심을 조금씩 다듬습니다. 결심은 소리 내지 않고 모양을 갖춰요. 집안에서는 여전히 TV 소리가 낮게 흐릅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응시합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바쁘고 밝습니다. 소파는 부드럽고 묵직합니다. 창틀에 걸린 커튼은 바람이 없는데도 가볍게 흔들립니다. 집은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을 유지해요. 하지만 같은 집이라도 그 안의 공기는 매일 다릅니다. 오늘의 공기는 조금 더 차갑고 단단합니다. 서연은 시장으로 사라집니다. 뒷모습은 작지만 보폭은 일정합니다. 일정한 보폭은 오래가는 힘을 만듭니다. 오래가는 힘은 사람을 지탱해 줍니다. 오늘도 그 힘으로 하루를 엽니다. 누군가는 힘을 말로 만들고 누군가는 힘을 손으로 만듭니다. 서연은 손으로 만듭니다. 손으로 만든 하루가 식탁 위에 놓입니다. 그 식탁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쪽에 작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파문은 아주 느리게 번집니다. 누군가는 그 물결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물결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결은 언젠가 부딪히고 부딪히면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아직은 들리지 않아요. 다만 부엌 벽시계의 초침과 같은 박자로 움직일 뿐입니다. 문 밖의 햇살은 점점 밝아집니다. 시장의 소리는 더 커집니다. 하루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서연의 준비는 이미 작은 승차권을 끊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장보기, 그 다음은 손질,
또 그 다음은 전날보다 나은 맛. 그 순서를 따라가면 내일의 식탁은 완성됩니다. 완성된 식탁은 한 끼의 가치가 됩니다. 한 끼의 가치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한 끼의 가치가 말보다 크게 증명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의 새벽은 그날을 향한 첫 줄이 됩니다. 첫 줄은 얇지만 지워지지 않습니다. 얇음은 약함이 아니라 시작의 두께입니다. 서연은 그 두께를 알지 못한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걸음은 소리 없이 빠릅니다. 소리 없는 빠름은 다음 장면을 끌고 옵니다. 오늘의 씨는 이렇게 닫히고 내일의 씨는 금방 열릴 것입니다. 아침 공기는 전날보다 무겁습니다. 주방 창문에 김이 서려 있어요. 김서연은 창문을 조금 열고 냄비 뚜껑을 엽니다. 끓는 물 속에서 소고기 덩어리가 조용히 익고 있습니다. 향신료 냄새가 은은히 퍼져요. 오늘은 시어머니 박말순이 손님을 초대하는 날입니다. 시장 사람들과 동네 유지들이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말순에게는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서연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서연은 새벽부터 장을 봤습니다. 손목에는 여전히 무게의 흔적이 남았어요. 반찬 준비는 이미 3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나물과 버섯볶음, 우엉조림, 소고기 장조림, 잡채, 그리고 전 3가지가 차례로 완성돼 갑니다. 부엌은 뜨거운 공기로 가득합니다. 냄비와 팬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불빛이 깜빡입니다. 주방 벽에는 증기와 기름이 엉켜 하얀 흔적을 남깁니다. 거실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화 통화 중입니다. 응, 오늘 저녁 6시야. 반찬은 내가 직접 준비했다니까. 목소리는 뿌듯하지만 냉정하게 들립니다. 서연은 들리지 않는 척하며 칼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손끝에서 채소가 일정한 두께로 잘려나갑니다. 칼날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규칙적인 리듬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리듬 아래엔 긴장감이 있습니다. 점심이 가까워질수록 부엌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서연은 이마에 땀을 닦지 않습니다. 멈추면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말순은 주방 문가에서 잠시 서연을 살핍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너무 강하지 않아? 라는 말에 서연은 불을 약하게 줄입니다. 간은 조금 싱겁게 해야 해. 손님들 입맛은 예민하거든. 말순의 시선이 냄비에서 서연의 손목으로 이동합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후 3시 식탁 준비가 시작됩니다. 서연은 깨끗한 식탁볼을 펴고 접시를 가지런히 놓습니다. 흰 접시는 빛을 반사해 방을 환하게 만듭니다. 수저의 각도와 간격이 정확해야 합니다. 말순은 의자를 정렬하며 미묘한 불만의 표정을 짓습니다. 이건 조금 비뚤어졌네. 손님이 오기 전에 다시 봐. 서연은 재빨리 손으로 각도를 맞춥니다. 그 미세한 각도조차 중요합니다. 이 집의 질서는 그런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거실 창문으로 붉은 빛이 들어옵니다. 서연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평범한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 앞치마입니다. 거울 속 얼굴은 창백하지만 차분합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국물의 온도, 반찬의 색감, 숟가락의 위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완벽한 식탁 위에는 늘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시장에서 함께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들과 동네 반장이 들어옵니다. 인사말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퍼집니다. 말순은 환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며느리랑 직접 준비했어요. 서연은 부엌에서 음식 접시를 들고 나옵니다. 향긋한 냄새가 식탁 위에 깔립니다.
손님들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라고 말하지만 말순의 시선은 냉정하게 접시를 훑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말순은 한술 뜨고 고개를 젓습니다. 이 된장찌개는 조금 싱겁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간을 몰라서 문제야. 웃음소리 사이로 서연의 손이 멈춥니다. 손님들은 가볍게 웃지만 공기에는 어색함이 스며듭니다. 말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잡채는 좀 눅눅하네. 내 손맛이 들어갔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그 말에 한 손님이 눈치를 봅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다른 반찬을 내어놓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손님들이 식탁을 정리합니다. 말수는 그제야 웃음을 되찾습니다. 이제 커피라도 드릴게요. 손님들이 자리를 옮기는 동안 서연은 식탁을 치웁니다.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이 부딪히며 소리를 냅니다. 물소리 속에서 서연은 잠시 숨을 멈춥니다.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는 무언가를 삼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틀어요. 거품이 사라질 때까지 씻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말수는 거실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오늘은 그럭저럭 괜찮았어. 내 덕이지. 그 말은 빈잔처럼 가볍게 흩어집니다. 서연은 부엌 바닥을 닦습니다. 걸레가 지나간 자리에 물기가 남습니다. 빛이 반사되어 일렁이는 물결처럼 보입니다. 그 물결 속에서 서연은 자신을 잠깐 비춥니다. 얼굴은 차분하지만 눈동자는 깊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말들이 고요히 쌓입니다. 밤이 되자 서연은 주방 불을 끄고 거실로 나갑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안방에 들어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웃음소리와 광고음이 섞여 흘러나옵니다. 서연은 식탁 위 남은 물컵을 치우고 의자를 정돈합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기 전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수저를 바라봅니다. 반들거리는 금속 위로 조명이 비칩니다. 서연은 손가락으로 그 빛을 따라가며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그 숨속에는 말없는 결심이 들어 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모든 그릇을 닦고 나서야 부엌의 불이 꺼졌습니다. 김서연은 손끝에 거품을 씻으며 잠시 멈춰 섰어요. 수돗물에 온기가 빠져나가자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의 방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희미한 웃음소리와 예능 프로그램의 효과음이 섞여서 벽을 타고 흘러나옵니다. 서연은 천천히 부엌 벽장 안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작고 낡은 휴대전화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화면이 갈라져 있지만 통화와 녹음은 아직 가능합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켜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가스레인지 옆에 내려놓습니다. 가끔 들리는 말순의 목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의 말들은 대부분 모욕과 평가였습니다. 서연은 그것이 언젠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녹음 아이콘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걸레를 들고 부엌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기름때와 얼룩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등에 상처가 쓸려 따가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끝의 통증보다 더 깊은 감정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전화를 받으며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녀의 음성은 작지만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내가 뭐 잘못했나? 며느리가 좀 센 척하지 뭐. 서연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 생각하면 그 애는 고마워해야지. 내가 아니면 저런 집안에서 우리 아들 만날 수나 있었겠어? 그 말은 조용히 부엌 공기를 찢었습니다. 서연은 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같은 자리를 계속 닦고 또 닦았습니다.
말수는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아휴, 아무리 해도 사람은 타고나야 해. 가르쳐도 못 배워. 손맛도 없고 눈치도 없고. 그 말 하나하나가 서연의 귓속에 남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빨간 불빛이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숨을 쉬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말순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방 안으로 사라집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립니다. 그리고 다시 집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서연의 눈빛은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서연은 부엌 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신문 몇 장과 남편 최도윤의 노트북이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바라보며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어디에 두어야 안전할까? 이제 단순히 참고용이 아니라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트북 옆에 USB가 꽂혀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케이블로 연결해 파일을 옮깁니다. 화면에는 러코드 1, mp3라는 이름이 뜹니다. 서연은 파일 이름을 저스트인 케이스로 바꿉니다. 그녀의 눈빛이 모니터 불빛 속에서 반짝입니다. 파일 전송이 끝나자 서연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방으로 향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도윤이 깊게 잠들어 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회사 명함과 회의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서연은 그 명함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모든 상황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서연에게 보호가 아닌 방관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침실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걸음소리가 나지 않게 양말로 바닥을 밟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바람이 약간 불어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커튼을 붙잡았습니다. 손끝에 닿은 천의 감촉이 부드럽습니다. 눈을 감자 낮에 있었던 모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말순의 표정, 손님들의 웃음소리, 도윤의 침묵, 그리고 식탁 위에 남은 냄비의 김. 서연은 손끝으로 자신의 손목을 눌렀습니다. 손끝의 맥박이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자 집안의 모든 불빛이 꺼졌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방금 녹음한 말순의 목소리가 계속 울립니다. 우리 집안 체면 생각하면 고마워해야지. 그 말이 바늘처럼 머릿속을 찔렀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꼭 쥐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목소리를 들은 이상 이제 아무 일도 예전 같을 수는 없을 거라고요. 그녀의 눈가가 붉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아직 차갑습니다. 그녀는 전날보다 더 조용히 움직입니다. 식탁 위의 수저를 정리하고 주방의 전원을 점검합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녹음 파일을 품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습니다. 오늘 하루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갈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균열은 아직 작고 조용하지만 서연은 그것이 언젠가 커질 걸 알고 있습니다. 그날의 새벽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시계는 7시를 조금 넘었지만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늘 새벽마다 들리던 칼질 소리와 물 끓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박말수는 이상한 낯설음을 느끼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부엌 깬 밥 냄새 대신 식은 공기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반찬통 하나 그리고 흰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이제 제 몫의 밥상을 차리러 갑니다. 말수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구겨 손바닥 안에 움켜쥐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안방에서 남편 최도윤이 잠결에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어머니? 그 애가 없어졌어. 이게 뭐야, 이게. 도윤은 메모를 받아들고 침묵했습니다. 글씨는 또렷했지만 문장에는 미묘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디 나간 거겠죠? 잠깐 친정에라도. 친정에도 안 갔대. 아까 전화했어. 말순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들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연결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은 그대로였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자 밥이 식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속에는 밀폐 용기에 담긴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날짜와 반찬 이름이 정성스레 적혀 있었어요. 도윤 아침용, 말순 저녁용. 그 모든 세심함이 오늘 아침에는 불편한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야? 말순은 혼잣말을 하며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구겨지며 바스락 소리를 냅니다. 그녀는 서연이 다시 돌아오리라 믿으려 했지만 믿음보다 불안이 컸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친정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회사에 나갔지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메모지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김서연 씨, 오늘 회의 자료 전달 부탁드립니다. 동료들이 농담처럼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귀에 찔렸습니다. 며느리 실종됐다며? 뉴스에도 나올 줄 알았는데 조용하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말수는 동네 마트에서도 서연의 얘기를 듣습니다. 며느리분, 요즘 안 보이시네요? 아, 잠깐 쉬고 있어요. 말수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밤이 되면 TV 앞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방 문을 열면 침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옷장은 비어 있었지만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냄새를 맡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냄새만 남기고 어디로 간 거야? 그날 오후 집 앞 골목에 낯선 차가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기자들이 내립니다. 박말순 씨 맞으시죠? 예. 누구세요? 이번에 재단 관련 의혹 취재 중인데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말순의 얼굴이 굳습니다. 무슨 재단이요? 김서연 씨가 내부 자료를 넘기셨다는데요. 순간 공기가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기자의 손에는 문서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뇌물 거래와 차명 계좌 의혹이 있습니다. 김서연 씨가 증거를 제출하셨다고. 그때 현관문 안쪽에서 손이 덜덜 떨리며 문이 닫혔습니다. 말수는 숨을 몰아쉬며 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굳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퇴근 후 돌아오자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 앞을 다시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말수는 문을 열고 외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인터넷 뉴스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김서연.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입니다. 세상 앞에. 이 장면에서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엌의 정적은 더 이상 평범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남긴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밥상 위의 모욕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말, 그 웃음, 그 손짓 하나하나가 되돌아옵니다. 그 모든 말이 지금의 침묵보다 더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쏟아낸 모욕이 결국 어떤 불씨를 남겼는지를, 그리고 그 불씨가 이제 막 세상을 향해 번지려 하고 있음을. 저녁 뉴스 오프닝 음악이 울립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푸른빛으로 번쩍이며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대형 복지재단의 비리 의혹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말수는 부엌에서 컵을 씻다가 잠시 손을 멈춥니다. 물방울이 유리잔 표면에서 천천히 떨어집니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너클 놓은 듯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때 앵커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제보자는 익명으로 알려졌으나 조금 전 본인이 직접 신원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조명 아래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도윤의 입에서 무겁게 새어나온 단어였습니다. 박말수는 컵을 떨어뜨립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을 덮으며 맑은 소리를 냅니다. 그녀의 시선은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침착한 표정, 마이크를 쥔 손. 그녀는 분명 김서연이었습니다. 말순의 손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이건 거짓이야. 조작된 거야. 뉴스 카메라는 서연의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김서연입니다. 지난 3년간 복지재단의 회계 비리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리의 중심에는 제 시어머니 박말순 씨가 있습니다. 말순의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 나를? 서연의 말이 이어집니다. 차명 계좌, 허위 장부, 거짓 기부금. 그 모든 문서를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단독 내부 고발 김서연 씨, 증거 제출이라는 자막이 떠 있습니다. 카메라가 기자석을 비추자 플래시가 터집니다. 서연은 흔들림 없이 USB를 꺼내듭니다. 이 안에는 지난 5년간의 거래 내역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커집니다. 이 자료는 단지법을 위반한 기록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왔던 부끄러운 진실의 기록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박말순의 무릎이 풀립니다. 그녀는 소파 끝에 손을 짚으며 겨우 균형을 잡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숨이 가빠집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면을 바라봅니다. 저는 가족 안에서 그리고 그 권력 안에서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죄를 감춥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오니까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플래시가 한 번 더 터집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듭니다. 김서연 씨,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그녀는 단 한마디만 남깁니다. 진심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진실이 대신 말해줄 겁니다. 박말수는 텔레비전을 꺼버리려 했지만 손이 떨려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유리 조각 위로 리모컨이 부딪히며 소리가 튑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게 다 거짓말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녀의 속삭임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거 사실이에요? 말수는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는 거야. 복수를 하는 거야. 그러나 도윤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켭니다. 포털 메인 화면에는 이미 김서연 내부 고발 기사가 상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사진 속 서연은 낯설 만큼 차분합니다. 기자들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진짜 멋지다. 용기 있는 고발자. 가족이라도 잘못은 밝혀야지.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는 스스로의 침묵이 이 사태를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이 지금의 폭로로 이어진 듯 했습니다. 박말수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자 서류철과 봉투가 쏟아졌습니다. 거기엔 기부 영수증, 후원 명단, 통장 사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몇 장을 꺼내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서류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연의 USB 안에는 모든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말수는 무릎을 꿇은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제발 그만. 그날 밤 뉴스 속 인물은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마다 박말순의 얼굴에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은 마치 심판의 조명 같았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남기고 간 흔적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 정리된 냉장고, 꼼꼼한 라벨들.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닌 시작의 신호였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박말수는 처음으로 정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면 속 서연이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박말순의 손이 화면 위로 뻗어집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끝에 닿습니다. 그녀는 그 유리 위에 손바닥을 대고 천천히 미끄러뜨립니다. 손끝이 차갑고 손바닥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정이라니 그게 왜 이렇게 아프냐? 그 말은 울음인지 독백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은 광고로 바뀌었습니다. 밝은 색조의 음식 광고가 흘러나옵니다. 식탁 위에 웃음 짓는 가족의 모습. 그 웃음은 이 집의 공허한 침묵을 더 크게 울립니다. 박말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합니다. 그녀가 만든 밥상은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국물 위로 기름이 굳어 표면이 탁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국그릇을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국이 흘러내리며 바닥을 적십니다. 그 물자국 위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바깥에서는 기자들의 플래시가 다시 터집니다. 집 앞에 검은 차들이 정차합니다. 이웃들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저 집에 일이 났대. 며느리가 폭로했다던데. 그 말소리들이 벽을 타고 들어와 박말순의 귀를 때립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등 뒤로 기대어 섰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손잡이를 세게 움켜쥡니다. 눈을 감고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정의가 폭발했다. 정말 그게 오늘이구나.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아침 공기가 무겁습니다. 박말순의 집 앞엔 이미 여러 대의 차가 서 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경찰관과 취재진이 모여들고 플래시가 연이어 터집니다. 복지재단 비리 사건, 피의자 박말순 자택 압수수색 중입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퍼집니다. 이웃들이 창문 사이로 얼굴을 내밉니다.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습니다. 그 잘난 체 하던 사람이 결국 저렇게 됐네. 속삭임은 났지만 말순의 귀에는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신발을 깨어 신으며 손끝을 떨었습니다. 경찰은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박말순 씨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종이 위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말순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낯선 발자국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서류 가방이 열리고 장롱과 서랍이 하나씩 뒤집힙니다. 서류 더미가 바닥으로 흩어지며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말순은 다급히 손을 뻗어 한 봉투를 감쌌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다가와 봉투를 빼앗았습니다. 이건 내 개인 기록이야. 확인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춥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연의 얼굴이 다시 비칩니다. TV 속 뉴스는 여전히 반복 재생 중이었습니다. 내부 고발자 김서연 씨 증거 제출 완료. 박말순은 의자에 앉지 못하고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서연아, 왜 이런 짓을 했니?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을 떠돌 뿐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메모장을 펴며 말했습니다. 재단의 금전 거래는 모두 본인명의 계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에 말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울음과 함께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가의 주름 사이로 눈물이 번졌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한 거야. 가족을 위해서. 그녀의 변명은 공허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박말순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며느리 김서연 씨가 폭로한 내용이 사실입니까? 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바닥의 타일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물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웃 윤정자는 창가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구먼.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한때 말순이 시장에서 자랑하던 우리 집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윤정자는 부엌 불을 끄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안도와 씁쓸함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 순간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말순 씨,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그녀는 대답 대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차가운 공기가 무릎을 감쌉니다. 그녀는 손을 모으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나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손목에는 포승줄이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문 밖으로 나가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죄의 흔적처럼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그날 정의가 폭발했다. 경찰차 문이 닫히는 순간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집 안에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향합니다. 도윤은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끝났네, 서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엔 슬픔보다 해방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졌던 모든 거짓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 안에는 조용히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서연 씨의 용기 있는 제보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서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제 몫의 밥상을 차리러 갑니다. 그 문장은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자 서연이 남긴 정의의 약속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플래시 불빛이 눈꺼풀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불빛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이라는 이름의 새벽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집 앞 골목에는 여전히 기자들의 발자국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지 오래지만 눅진한 냄새가 공기에 섞여 있습니다. 박말순의 이름은 지역 뉴스의 헤드라인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세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공기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닫힌 커튼, 멈춘 시계, 식지 않은 공허함. 그 속에서 도윤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커피 한 잔과 신문이 놓여 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김서연 사회 고발인으로 표창 예정이라는 문장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던 도윤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낯익은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3번, 일정한 간격의 두드림. 도윤은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노크는 너무도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곳엔 김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트렌치 코트를 입고 머리는 단정히 묶인 모습.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말라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돌아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한 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끝났어요. 그 한마디가 방 안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미안해요, 서연. 너무 늦게 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 말에는 원망도 승리의 기쁨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신발을 벗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조금은 무겁지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그녀의 눈길이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정한 모서리, 광이 도는 표면, 그리고 빈자리 하나. 그녀는 식탁 위에 시선을 잠시 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다시 채워야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의 냉장고를 열자 정리된 반찬통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개는 유통기한이 지나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들을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습니다. 이제 새로 만들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먼지를 털어내는 듯 했습니다. 냄비를 꺼내 불을 켜고 쌀을 씻어 밥솥에 넣습니다. 물의 양을 가늠하는 손길이 익숙했습니다. 그 손끝엔 지난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불을 올리자 서서히 김이 피어오릅니다. 주방의 공기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은 국그릇을 꺼내고 남편의 잔 옆에 자신을 위한 그릇 하나를 놓습니다. 이번엔 딱 두 사람분입니다. 도윤이 부엌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나도 내 자리를 찾아야죠. 그녀의 말에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연 곁으로 다가와 의자를 꺼내 주었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은 많지 않았습니다. 미역국,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 하지만 그 단순한 식탁이 이상하게도 풍성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차린 밥이에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알이 천천히 퍼지며 국물과 섞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씹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듯 따라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말보다 많은 의미가 흘렀습니다. 한때 모욕과 침묵으로 얼룩졌던 자리에서 이제는 진심과 용서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한 모금의 국을 삼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녀는 식탁을 닦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집의 공기, 이제는 숨 쉴 수 있네요. 도윤은 그녀 곁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진짜로요. 창문 밖으로 햇살이 부엌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 빛이 서연의 어깨 위에 내려앉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은 한때 조롱이 덮었던 이 집에 처음으로 찾아온 평화의 온도였습니다. 그날 식탁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를 증명하기 위한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하루를 지탱하는 평범한 밥상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젓가락을 정갈이 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눈을 들어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의 먼지가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은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도 작은 반짝임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야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탁 위의 시계 초침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 리듬은 더 이상 긴장감이 아니라 안도감의 박자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포트를 올립니다. 물이 끓고 향이 퍼지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향기, 평범한 소리, 평범한 하루. 그 모든 것이 서연에게는 낯설 만큼 새로웠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입에서 아주 조용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돌아왔네요, 진짜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거리에 봄빛이 번집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향이 섞여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 작은 골목 어귀에 새로 문을 연 식당 하나가 있습니다. 간판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의식당. 문 옆에는 작은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가장 따뜻한 밥은 진심에서 나옵니다. 점심 무렵 식당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직장인, 배달기사, 노부부, 그리고 학생들까지. 그들의 손에는 식사 쿠폰이 들려 있습니다. 그 쿠폰엔 누군가의 손글씨로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손글씨의 주인은 김서연입니다. 흰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묶은 그녀가 주방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 식당 안은 작은 웃음과 밥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장님,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말하자 서연은 부드럽게 웃습니다. 그럼요, 오늘은 조금 진하게 끓였어요. 기운이 필요할 날이잖아요. 그녀는 국자를 들어 손님 앞에 국물을 덜어줍니다. 그 손길엔 여전히 정갈함과 세심함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었던 그 손은 이제 따뜻함을 나누는 손이 되었습니다. 식당 벽에는 신문기사 하나가 액자로 걸려 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발자, 김서연의 새로운 시작.
그 문장은 이제 이곳에 또 다른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문이 다시 열립니다. 낯선 여인이 천천히 들어옵니다. 짙은 회색 코트, 고개를 숙인 얼굴. 서연은 잠시 손을 멈춥니다. 어서 오세요.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녀는 오래된 지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자였다. 오랜만이야, 서연아. 서연은 잠시 놀란 듯 미소를 짓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윤정자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주위를 둘러봅니다. 식당 곳곳에는 손님들이 남기고 간 메모들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밥 덕분에 힘냈어요. 이 집은 마음이 담겼어요. 그 메모들을 바라보던 윤정자는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내 밥상은 이제 세상을 먹이는구나. 그 말에 서연은 조용히 웃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이었어요. 결국 누군가는 따뜻한 밥을 차려야 하잖아요. 그녀의 말은 담담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지난 날의 무게가 녹아 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립니다. 작은 꽃다발을 든 남자가 들어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어색한 미소로 인사합니다. 오픈 축하해요.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입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원망도 미련도 없습니다. 그저 지난 시간을 이해하는 침묵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꽃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받아 유리병에 꽂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빛은 하얀 그릇 위에서 반짝이며 밥알 위에 머뭅니다. 손님들이 조용히 식사하는 소리가 배경이 됩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조용히 된장국을 끓입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며 거품이 생기고 향이 퍼집니다. 그 향은 부드럽고 묵직하며 익숙합니다. 그녀의 삶처럼 말이죠. 식당 문 위에 달린 종이 또르르 울립니다. 아이 손을 잡은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엄마, 여기 밥 냄새 너무 좋아.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밥이 좀 달 거예요. 행복한 날엔 밥이 달아지거든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 웃음은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덮이는 새봄의 햇살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은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하루의 매출을 정리합니다. 그녀의 옆에는 조용히 켜진 라디오가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정의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끝은 따뜻하다. 그 말에 서연은 조용히 웃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식탁을 한번 쓸어내립니다. 그 표면엔 더 이상 흠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수많은 손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흔적이자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내려앉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집니다. 서연은 문 앞에 걸린 간판을 바라봅니다. 정의식당. 그 글자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집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낮게 속삭입니다. 그날 정의가 폭발했지. 그리고 난 다시 태어났어. 카메라는 식당 밖으로 천천히 멀어집니다. 창문 너머로 서연이 뒷모습이 비칩니다. 주방에서 국자를 들고 다시 끓는 냄비를 바라보는 모습. 그 손길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정직합니다. 화면은 서서히 빛에 잠깁니다.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고 마지막 자막이 뜹니다. 그날 정의가 폭발했다. 그리고 한 여자는 그 불길 속에서 자신을 되찾았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 댓글 한마디가 큰 감동과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JY 라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루 한번 운동하는 거 잊지 마세요.